기록적인 또 역사 3,000포인트를 넘어선 코스피 지수.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는 1시 30분 상황실 대신 긴급 진단으로 대체해 보겠습니다. 유스타 유창희 대표,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이 저보다도 이제 주식 투자에서는 선배님들이잖아요. 네. 하지만 우리가 3,000을 본 거는 동일하네요. 그렇죠? 처음으로 봤고. 그쵸. 수년간 박스권 행보를 보이다가 이제 코스피가 3,000 돌파해서 저희는 두 분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 이 3,000포인트의 터치 의미 레몬리서치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네. 1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네. 제 20대에서 30대까지. 네. 30, 40. 아닙니다. 네. 비공개입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간은 또 오래 걸렸는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죠. 뭐 유동성부터 최근에 나오는 수출 호조까지 그리고 또 기업 이익이 올해도 한 30%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같이 반영되고 있고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엔 재평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이 그래도 그동안 제조업 강국이라는 강점 쪽에서 상당히 그래도 좀 중국에 치이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무역 전쟁이나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 쪽에서 상대적으로 좀 소외왔던 부분들이 재평가를 하는데 그 재평가를 하는 역할을 누가 했느냐? 지금 시청자분들이 하신 거죠. 네. 예, 보셨던 개인들의 힘으로 어느 정도 시장을 회복시키고 재평가를 받는 과정을 가져갔다는 데 가장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많이 올랐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시장을 바라볼 때 또 하나의 지표 중에 하나인 뭐 자산 대비는 여전히 저평가 국면입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한 배 이상에서 뭐 1.5배까지는 올라와야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한국의 증시도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다라는 쪽에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정말 3,000포인트를 터치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다했다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은 1조 원 넘게 사더라고요. 네. 돈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이 성과에 대해서 유창희 대표님 혹시 느끼신 거 있으세요? 뭐 처음에는 우습게 봤죠. 맞아요. 작년 초반에는 우습게 봤는데 아니네. 아니네. 네. 지금은 무섭다 생각을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예전에 개인 투자자하고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의 개인 투자자라면은 약간 우리의 선배 정도 되시는 거죠. 우리 부모님 세대나 우리 뭐 삼촌 세대가 하셨을 텐데 그분들은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하신 분들이 아니고 또 이것을 공부하는 데는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걸렸더라면 지금 개인 투자자는 상당히 스마트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이 기업을 제대로 평가할 수가 있고 또 시장을 제대로 평가할 수가 있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자신감이 불러일으키면서 강하게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고 저는 뭐 충분히 그 유동성은 더 풍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본다라면 네. 개인 투자의 역할은 앞으로 좀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대표님도 뭐 개인 투자자들을 만날 경험이 많잖아요. 네. 지금 새롭게 유입되는 투자자분들 많으신가요? 엄청 많으시죠. 요즘에도요? 네. 요즘에도 많이 있으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특히 전 젊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네. 뭐 주식 이제 막 시작했어요. 뭐 증권사 어디를 가면 돼요? 네.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핫하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고 이것은 저는 예전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꼭지다라고 네네, 평가를 맞아요. 했는데 지금은 꼭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더 가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들이요. 제가 무슨 일 하는지 모르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제 방송을 챙겨봅니다. 그만큼 이제 30대 여성분들도 혹은 20대 친구들도 이제 시작해서 주식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김민수 대표님, 네. 여기서 개인들의 잔고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을까요? 어때요? 앵커님 직업이 비밀이셨나요? 비밀은 아니었는데 네, 뭐.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예, 뭐 요원 같은 느낌이시네요. 네. 네. 근데 일단 지금 개인들 어제만 하더라도 밥 먹으면서 전화 한 6통 받았습니다. 네. 밥 먹는 시간이 거의 1시간이 넘게 걸렸는데요. 네네. 그만큼 종목 얘기부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더 돈 넣어서 사도 되냐 이런 얘기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뭐 당연히 된다고 해야겠죠. 네, 된다고 해야 될 상황들인데 근데 지금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은 어떤 지수와 고객 예탁금, 뭐 신용 잔고, 솔직히 이 세 개는 다 트리플 강세입니다. 네. 그런 쪽에서 신용 잔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기서 더 늘어날래야 늘어날 수 없는 구조겠죠. 왜냐하면 증권사들의 자본금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신용을 더 주려고 해도 더 못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고객 예탁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를 또 생각해 볼 때 앵커님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네. 예금, 적금 관련된 돈이 얼만큼 시장에 있는지 아세요?
모르죠. 네, 되게 죄송하네요. 네. 예. 한 750조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광유로 해서 뭐 MMF까지 다 합치게 되면 저희가 보통 유동성을 따지는 통화를 보게 되면 시중에 풀린 돈이 3,150조라고 합니다. 네. 그 돈 다 좀 갖고 계시죠, 그 중에서? 조금. 네. 네. 네, 그런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인데 지금 고액 예탁금이 68조까지 들어온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기준으로 봤었을 때 주식 이제 못 사서 안달날 정도로의 한 변화는 아직까지는 아니죠. 그런데 점점 더 시장이 올라올수록 아이고 어제 샀어야 되는데 맞아요. 예, 이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계속 머니 무브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적어도 예금이 750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뭐 10%만 이동한다라고 하더라도 70조가 더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은 예탁금은 또 2배로 뛰겠죠. 그럼 지수가 어떻게 될까요? 또 늘어나겠죠. 네, 지수는 올라가죠. 네,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올라가겠죠. 네. 그런 변화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 여전히 지금 자금에 대한 변화들은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니까 지금 이 3천 고지에서도 계속 유입되는 신규 투자자분들이 많다라고 네.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대외적인 변수도 항상 있지만 네. 국내적인 정책, 공매도가 부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언젠가 합니다. 근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가 궁금한 건데 이게 또 지수의 발목을 잡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공매도를 되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네.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뭐 공매도 이번에 뭐 3월 다시 재개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이번에 좀 어떻게 보면 약간 규제를 좀 많이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좀 혹은 기관 투자자가 집중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개인 투자자들도 좀 폭넓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제도적인 보완을 했고 또 하나는 그겁니다. 공매도가 정말 나쁜 것인가? 우리가 주식이란 걸 보시죠. 네. 정석 투자를 한다면은 싼 주식을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나중에 정상적인 평가를 받았을 때 수익을 내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러면 공매도는 일시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측면에서의 어떤 이제 공격적인 이제 하방을 배팅하는 세력인 것인데 만약에 우리나라 증시가 앞으로 3천이 꼭지가 아니라 3,500, 4천을 간다라면 공매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정석적인 주식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석적으로 주식 하시는 분들은 공매도에 큰 신경을 쓰진 않겠지만 단기적으로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 휩쓸릴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함부로 공매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쉽진 않다. 외국인들 연일 거의 뭐 몇 천억씩 매도해도 시장이 안 빠지잖아요. 네. 그 얘기는 공매도가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충격은 있을 수 있겠지만 과거처럼 어떻게 보면 기관이나 외국인 주도의 시장일 때는 공매도 영향이 크지만 네. 지금처럼 개인 투자자의 시장일 때는 그런 영향은 그전과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예전처럼 정말 외국과 기관 투자자들 때문에 가던 종목에 꺾이는 시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피해는 약간의 출렁임은 있겠지만 크게 신경 쓸 사항은 아니다라고 해주셨고요. 김민수 대표님, 네. 만약에 공매도가 부활된다면요. 사실 실적보다 기대 때문에 많이 오른 바이오 쪽에 타격이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셀트리온 주주들이 되게 싫어하는 게 공매도거든요. 네. 바이오 좀 걱정해야 돼요. 어때요? 네, 셀트리온 얘기 안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으로 욕 많이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죄송해요. 제가 유도 질문했네요. 네, 유도 말고 태권도를 죄송합니다. 네. 일단 지금 올해 처음부터 올해 초부터 말레이시아가 오랜만에 공매도가 재개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타산지석으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말레이시아 시장이 올해 초 1월 초에 거래돼서 지금 나오는 동향을 봤더니 네. 그날 지수만 한 2% 가까이 하락했고요. 그리고 또 가장 많이 하락한 섹터가 9.6% 빠진 바이오 섹터입니다. 바이오군요. 네. 그 중에서 말레이시아는 약간 이제 뭐 손소독제부터 약간 뭐 장갑, 글로브 장갑 이런 쪽을 많이 생산했던 대표적인 기업들이 주가가 또 많이 하락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코로나19에서 벗어나려는 의도와 함께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을 공매도로 이용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우리나라도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딱 한마디만 들으면은 공매도 지금 상황에서 하면 안 됩니다. 네. 이런 제도를 가지고 솔직히 공매도를 잡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으로 양으로 불법적인 공매도가 더 성행했던 분위기고요. 네. 이번에 공매도 제한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증권사 쪽에서는 또 약간 좀 불법적인 쪽도 많이 이용을 했다는 또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는 지금 자체적으로 이 상황에서 제기하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공매도도요. 해지 기능이라는 그 순기능이 있지만 워낙 기관 외국인들이 다루기 쉬운 거라서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라고 많이들 싫어하시는 모양새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 봐야 되는데
계속 팔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우리가 나중에 팔 때쯤 들어올까요? 아니면 우리가 팔 때까지 매도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외국인의 이 투자는요? 외국인들은 네. 지금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들 여러 가지 패턴이 있겠습니다만은 꼭 파는 외국인도 있지만 사는 외국인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게 순매도가 있는 것이지. 근데 이것은 코로나 전국에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들. 지금 어쨌든 뭐 유럽이든 미국은 뭐 3차, 뭐 4차 팬데믹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들에 대한 부담감으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코로나 시기가 좀 안정적인 국면에 놓였을 때는 작년 11월만 보더라도 강하게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다는 것이 11월, 12월 초까지 보신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언제든지 매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또 뭐 시장 자체는 저는 뭐 계속해서 약간의 뭐 부침 현상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세 상승은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라면 결국 외국인들은 매수세에 동참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신규 투자자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코스피 3000이 과연 고점일지 아니면 여기서 더 갈 수 있는지 한번 두 분에게 여쭤볼게요. 김민수 대표님, 네. 올해 증권사의 뭐 예상 밴드가 거의 3000에서 3500 사이였으니까 다들 3000선 돌파는 가능할 거다라고 했거든요. 김민수 대표님은 여기서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짧게 말씀드릴까요? 길게 말씀드릴까요? 길게 말씀해 주세요.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짧게도 하겠습니다. 아, 네. 그냥 제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살짝 조정 나올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또 부담감되는 뉴스들이 좀 나오면서 지금 시장을 보니까 정치 테마주들 또 오늘 득세하고 있고요. 네. 게다가 또 우선주들이 또 들썩들썩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의 질이 특히 지금 저도 종목들을 보다 보니까 한 번씩 다 돌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새로 살만한 게 그렇게 마땅히 눈에 안 띄는 상황 쪽에서는 약간 좀 조정이 나올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쪽인데 별로 그렇게 크게 어떤 신경 안 쓰시겠다는 분들은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여전히 흔들리면 조정시 매수 관점은 유지하되 특히 이제 중기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과거 저희 1980년도 때 그때는 계셨었나요? 네. 네. 80년도 때 지수가 시작을 해서 88년까지, 그러니까 약 한 83년부터 88년 저희 올림픽 이었을 때까지 그때 같은 경우도 흐름을 보게 되면 약 한 5년 동안 500%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보통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율이 5배 이상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네. 폭발적인 어떤 유동성 주식이라는 맛을 그때 처음 많이 보신 분들이 많죠. 그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머니 부부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강한 성장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의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다시 또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해주셨고요. 유창희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건 대세인가요? 대세죠. 무슨 얘기냐면 뭐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 미국 증시만 본다라면 10년 상승 랠리 보였습니다. 10년 상승 랠리네. 나스닥이 12,000이에요. 네.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할 때 1,200, 1,300까지 떨어졌던 지수가 12,000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2만 간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3년 최소 저는 2, 3년 정도 대세 상승 시장에 작년에 시작을 한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1, 2년 이상은 더 상승 여력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3,500, 3,600도 올해는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시장 유동성에서 뭐 1,000조가 시장 유동성이 있다라고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저 또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 시가총액이 지금 코스피 코스닥 합치면 약 한 1,500조 정도 됩니다. 네. 1,500조 내외인데 작년 3월 기준으로 사내 유보금이 1,000조가 넘어요. 사내 유보군요. 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사내 그 기업이 갖고 있는 현금의 가치밖에 안 되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는 싸다라고 보시면 디스카운트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배당으로 갔든 뭐 주주 친화 정책으로 가든 뭐가 됐든 계속해서 투자자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바라보신다라면 시장은 앞으로 조금 더 갈 수 있는 이슈는 더 많이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이 대세 상승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 대세 상승 우리가 또 같이 누려야죠. 소외받으면 또 이만큼 속상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탑3 섹터를 꼽아보자면 뭘 봐야 될까요? 뭐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요. 네네. 뭐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보여주는 뭐 반도체, 2차 전지, 친환경, 전지. 게다가 저는 플러스 알파
경기 민감주도 같이 보자. 뭐 다 내요. 네네. 주식시장 다 내요. 네, 그런데 지금 어떤 이런 섹터가 있는데 주도 섹터가 움직이고 또 경기 민감 쪽으로 순환 들어오고 이런 네. 어떤 패턴들은 계속 앞으로 뭐 단기 조정을 받든 아니면 시장이 움직일 흐름들 쪽에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적인 흐름들 점검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창희 대표님도 비슷해요. IT, 자동차, 화학 꼽아 주셨고요. 저랑 똑같은데요. 저랑 똑같은데 혹시 이 안에서 우리가 매수해봐야 되는 IT, 뭐 자동차, 2차전지 꼽아 주셨으니까 그 안에서 유창희 대표님의 탑픽 종목도 이어서 들어볼까요? 뭐 요즘에 이제 본다라면 어찌됐든 덜 올라온 종목, 하지만 유망한 기업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현대차를 좀 뽑아봤습니다. 현대차요? 네. 네. 작년 어떻게 보면 여름까지 기세 좋게 올라왔죠. 네. 근데 그 이후에는 뭐 그렇게 이렇다 할 모습이 없었어요. 시장은 계속 신고가를 보여줬는데 그러면 그 기간에 기간 조정을 줬다라면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들이 서서히 반영될 수가 있다. 특히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봤을 때 현대차는 글로벌 업체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견조하게 선방을 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이 앞으로 코로나 시대 끝난다라면 더 한층 레벨업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는 뭐 지금 가격대 전후로 해서도 충분히 현대차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뭐 단기든 중기든 한 24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는 열려 있다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시장이 약간 조정기에 진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좀 기간 조정의 연장선에서 본다라면 19만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9만 원 정도 선에서 매수해봐서 목표 주가는 24만 원 그리고 만약에 19만 원이 이탈된다면 그때는 손절가로 잡아봐야 일단은 좀 되네요. 중립적으로 봤다가 다시 재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다 현대차로 공통되겠네요. 우리 김민수 대표님도 현대차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은 탑픽 종목으로 다른 거 갖고 오셨네요. 네, 맨날 같은 밥 먹으면 좀 재미가 없죠. 네, 그래서 오늘은 외식한다는 느낌으로 네. 카카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 네. 카카오 이제 가나요? 지금은 사야 될 때 같습니다. 특히 한동안 좀 상반기, 작년 상반기에 가고 네. 하반기 때는 주춤했죠. 근데 올해도 실적 성장세 보면은 놀랍습니다. 그런 쪽에서 금융부터 지금 나오는 컨텐츠 그리고 또 어떤 데이터를 통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성과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의 변화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나을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신고가 나올 것 같고요. 한 50만 원대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카카오 가격 전략은요? 네,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네. 목표가는 50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약 한 36만 원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데 35만 원대 전후에서 그렇게 크게 안 밀리는 쪽으로 보여지게 되면은 계속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 두 번 물어봐서 죄송해요. 목표 주가 50만 원, 손절가 36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시장의 상승, 여기서 단기 조정은 나올 수 있어도 3천 시대가 지속될 것이다. 대세 상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두 분의 공통점으로는 이제 IT, 자동차, 친환경, 화학 쪽에 꼽히는 것 같아요. 김민수 대표님 경기 민감주까지도 봐야 된다라고 더해주셨고 각각의 탑픽을 하나씩으로 정리해 보자면은 현대차, 카카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코스피 3천 시대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